이미 백두 혈통과 관련돼서는 김여정 2월 16일 때도 그렇고 4월 15일 때도 그렇고 김여정은 항상 고명됐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과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고명됐을 뿐만 아니라 애는 앞자리에 있었죠. 왜? 김일성 생일 때 군수사위사당 참배 때도 그렇고 김정일 생일 때 2월 16일 날 새벽에 참배하러 군수사위사당에 갔을 때 바로 정치국 위원들보다 앞에 김여정이 불렸고, 그리고 군수산 그 궁전 기념궁전에서 주석단에서 기념보고대 할 때도 김여정이는 바로 주석단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4월 15일에도 그렇고 이번 4월 25일에도 그렇고 김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한 구석에는 붙어 있겠지만 이렇게 한 구석에 붙어 있을 김여정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소기실 부부장까지 하고 있는 김여정, 그냥 당정인의 소기실이 아니라 당정인의 총비서 소기실 부부장, 김정은의 소기실 부부장을 하고 있는 김정은의 동생,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소기실에서 권력이 나온다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김여정이 조영원보다 한참 아래죠. 그러나 이 소기실이라는 것은 조영원이 머리 위에 있는 것이 또 소기실입니다. 그렇다고 소기실 김여정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부부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호상 항시적으로 만나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은 김여정과 바로 조영원인 것이죠. 이번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한 것도 다 조영원이 손에서 나온 겁니다. 그림도 조영원이 손에서 그려졌고, 그런 김여정이가 왜 그럼 일선에서 뒤로 물러났을까요? 그리고 왜 김여정이를 김정은이 그렇게 뒤로 물러나게 했을까요? 언제든지 김여정은 복귀됩니다. 아마 당정의 조직비서도 아마 김여정을 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김여정을 올려놓게 되면 이런 모든 행사를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김여정이 자기 머리에서 자기가 계획하고 조영원이처럼 계획하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영원은 당정인의 지도원부터 과장, 부과장, 과장, 부부장, 일부부장, 조직비서가 돼서 40년 동안을 당정인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것도 조직지도부에 있으면서 간부 담당 부부장까지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당을 움직일 수 있는 방향, 정책, 노선, 이것을 만들 수가 있는 사람이, 기획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조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영원이가 깔끔하게 계획하는데 반했기 때문에 김정은은 조직비서까지 시키고 정치국 상무위원 시킨 것도 바로 맞습니다. 왜? 한때 당전의 조직부장을 최룡해를 시켰는데 최룡해는 먹고 마시고 놀긴 좋아하지만 이런 기획 같은 것은 할 줄 모르죠. 당전의 조직부장이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조직비서가 없었습니다. 김정은이 겸임했죠. 그러나 왜 조영원이를 조직비서 시켰냐면 김정일을 조직부장 안 치고 둘이 견제시키기 위해서 했지만 이제는 견제조차 되지 않고 조영원이가 모든 권력을 쥐었다는 거나 좀 전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견제할 사람은 김여정밖에 없죠. 김여정이 계속 자기 오빠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조영원에 대해서 지금 이 나라가 조영원의 손바닥에서 놀아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된다면 김정은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자기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조영원이한테 맡겨서 하면 일이 말끔하게 깔끔하게 진행되는 것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조영원이가 모든 권력을 틀어주고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아마 가질 겁니다. 물론 조영원이가 그런 김정은이를 제거하고 자기가 수용이 되겠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김정은은 꼭두각시 만들어 놓고 영원히 당전의 조직비서로서 어느 정도는 자기 이 권력자로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김여정은 왜 그럼 조영원을 견제하게 해서 김정은이 옆에 바로 불러야 되는데 왜 그럼 지금 멀찌감치 떨어져 있을까요? 건강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최근에 나타난 김여정 사진, 김여정이 살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왔을 때 2018년도 그리고 2021년도 나타났던 김여정, 2020년 6월 달에 주석단에 나와서 호되게 질책하던 그 김여정이 아닙니다. 완전히 광대뼈만 나고 완전히 뼈쩍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김여정은 한때 마약에 좀 빠져있다가 마약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왜? 북한 간부도 마약에 손대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특히 지방 간부들은 더하고 평양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일투사 유경수 아들 유홍군이도 마약 때문에 아주 신세 망쳤죠. 이렇게 마약에 손을 한번 대기만 하면 이걸 끊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당전의 정치국 위원 가족이 마약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전멸된 것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강씨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약을 한번 손대게 되면 끊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김여정이 마약하는 걸 제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긴 하지만 북한에 오는 소식을 종합해보면 김여정이 지금 눈 밑 주위를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한번 보라고 합니다. 눈에 초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크서클처럼 눈 밑에 시꺼멓게 죽어나가는 것, 그리고 살이 계속 빠지는 것은 바로 마약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으라고 김정은이 김여정에게 당분간 치료에 전념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직접 수뇌부에 있질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나 특히 현송월과 같이 김여정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많이 지금 북한에 퍼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 엘리트 계층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송월과 김여정은 대판 서로 싸웠다는 것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현송월이 계속 김정은 주위에서 꼬리치면서 정면에 앞에 나서기 때문에 김여정에게 호되게 질책당하는 것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김정은이가 호되게 질책하면 괜찮지만 김여정이 자기 오빠인 김정은 그리고 최고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신과 같은 이 김정은이 관리하는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 김정은은 기분이 아마 아직도 젊었기 때문에 되게 나빴을 것 같습니다. 김정일이야 김경일을 보게 되면 제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잘 알지만 김경일은 오빠를 상당히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 오빠 이제 그러면 큰일 난다. 여자들은 좀 조심해라. 우리 오빠는 이제 저 여자 때문에 망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그만큼 김정일이가 김경일을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기 때문에 극진히 사랑하고 아꼈다는 것은 김정일의 교시,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경희 당정인의 비서전에 경공업 부장을 했는데 그때 80년대 중반에 경공업 부장으로 보내면서 국지부 부부장을 했거든요. 김경희가. 그러다 경공업 부장으로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간부들에게 했습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내 사랑하는 동생을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에 보낸다. 경공업부. 가서 경공업을 좀 발전시키라고 이걸 김경희밖에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김경희를 보냈죠. 가장 낙후한 것, 가장 뒤떨어진 것, 중공업보다 더 뒤떨어지고 인민생활이 말이 아닌 걸 보고 경희내가 가서 경공업부를 죽여세워라. 그러면서 김정일이가 하는 이야기가 간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경희 말은 건 내 말이다. 무조건 내 말처럼 집행하라는 권한을 김경희에게 주고 간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아무리 김정일에 대해서 오빠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오빠를 타이르는 김경희였지만 이렇게 김정일은 마지막까지 동생을 챙겼던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다르죠. 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머니 없이 구박을 받으면서 동생과 자기들이 김정일과 김경희가 이붓 엄마 밑에서 구박을 당하면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에 대한 그런 감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김여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다시 조영훈보다 더 김정은 옆에서 활동하게 되리라는 것은 뭐 불보듯 명백하죠. 조영훈과 김여정 이미 현송월이는 뒤안길로 사라졌고 앞에 나와서 설치지 못할 겁니다. 이제 김여정마저 정치 정면에서 사라지고 치료받고 있는 이 과정에 모든 권력은 오히려 조영원한테 더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